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이강백의 희곡 영월행 일기입니다. 영월에 다녀온 일기라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 역사에서 가정은 뭐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종을 생각하면 참 애달프죠. 최고의 선군인 세종대왕의 손자인데 그 장자 개선을 통해서 임금이 되었지만 삼촌에 의해서 임금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잖아요. 사실 수양대군도 훌륭한 어,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단종 곁에서 단종을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양대군의 그런 능력 같으면 신하들을 장악하고 이런 능력 같으면은 충분히 이 단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힘이 있을 때까지 충분히 뒷받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영조에게서 그런 사실을 또 볼 수 있죠. 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가 최악의 임금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그 당파를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 같은 것 같습니다. 정세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신숙주의 남자종과 한 명의 여자종이 단종에 있는 영호를 세 번 찾아간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신숙주의 남자종과 단종의 한 명의 여자종이 진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설정을 했습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숙주의 남종과 한 명의 여종이 단종에 있는 영호를 세 번 찾아간 까닭. 진정한 자유에 대한 열망과 좌절입니다. 영어행 일기 해설 500년 전과 현재 시공간을 연결한 자유를 희구하는 인간의 갈망. 외부 극의 주인공 조당전과 김시향의 역할놀이는 외부 극의 주인공 조당전과 김시향은 현대의 인물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단종시대에 그 역할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역할놀이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조당전이 담당하는 내부를 주인공 남종이 맡는데요. 이 남종은 세 차례의 영월행을 반복하는 동안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자유인으로서 삶을 추구합니다. 김시향은 한 명의 여종이잖아요. 이 김시향이 담당한 여종 또한 세 번의 영월행을 통해서 존재와 의식의 일시적 변화를 경험하지만 결국은 완전한 구속이라는 이전의 존재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들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닌지, 자유를 추구하는지, 권력의 구속을, 권력 구속되면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지. 자, 관객은 자유와 억압, 나와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무대 위 등장인물들이 또 다른 극을 보여주는 무대의 등장인물들은 현대의 인물입니다. 또 다른 극은 단종시대, 단종시대, 그 시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극 중 극의 형식을 통해 조선시대 단종, 단종이 뭐 지금은 단종이라고 부르지만 노상군으로 강등되죠. 자, 단종을 둘러싼 사건을 형상화한 희곡입니다. 작가는 단종, 세조 한 명의 신숙주 같은 역사적 실존 인물과 작가가 창조해낸 흑우적 인물을 활용하여 공연이 이루어지는 현재 시점과 극중국 속의 과거 시점을 교차함으로써 하여 제시함으로써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며 과거를 통해 현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백성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한 영월행 일기, 해안지록과 같은 소재도
모두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도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상상력을 보탬으로써 500년 전의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중심 사건은 조당전과 김시양 이들은 현대인물입니다. 신숙주의 하인과 한 명의 여종이 되어 세 차례 영호를 다녀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살펴본 단정의 표정을 통해 인간이 가진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당전은 인사동 단골서점 김에서 김시향으로부터 영월행 일기를 구입하고 고서 연구 동호회원들과 영월행 일기의 진위 여부를 살핍니다. 김시향은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조당전에게 영월행 일기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조당전은 영월행 일기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책의 내용에 대한 역할놀이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뒤에 가면 왜 시향이 이를 팔았는지는 내용 뒤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당나귀 모형을 타고 조당전과 김시향은 자연스럽게 과거 시점으로 들어가는데 조당전은 신숙주의 하인으로 김시향은 한 명의 여정으로 영월에 있는 무표정한 소년 형상과 대면합니다. 무표정한 소년 형상, 아무 표정이 없었다는 거죠. 소년은 바로 단종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영월행에서는 도상군이 무표정한 얼굴을, 두 번째 영월행에서는 도상군이 슬픈 표정을 짓는데 이에 대해 한 명에는 도상군의 슬픈 표정을 관역죄로 다스리라 하고 신숙주는 재앙의 위험을 지키며 슬픈 표정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이에 세조는 결정을 미루고 세 번째 용을행을 명령하는데 신숙주의 하인과 한 명의 여종은 노상군의 기쁜 표정을 보고 돌아옵니다. 이에 세조는 노상군의 웃는 얼굴은 견딜 수가 없어 노상군에게 사약을 내리고 다시 현대 시점으로 돌아온 조당전은 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김시향에게 영월일기의 마지막 텅 빈 공백을 함께 써 나갈 것을 제안하지만 김시향은 불안한 자유보다도 완전한 삶을 원한다고 말하며 책을 들고 조당전을 떠납니다. 조당전을 구속하는 존재는 김시향을 구속하는 존재는 김시향의 남편이 합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당전 남종 극정국에서는 남종 역할을 하죠. 조당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와 인간의 내면적 자유를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고문서 동호회 회원 김시향에게서 영월행 일기를 삽니다. 조당전은 전생에 영월행 일기를 썼던 신숙주의 하인으로 전생과 현생을 넘나들며 자유를 박탈당한 남종이 동일시한 단종의 내면을 경험합니다. 남종은 현실 세계의 억압을 거부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단종시대의 인물이고 주인의 명으로 신숙주죠. 여종과 함께 단종의 표정을 살피러 영월에 세 차례 가게 됩니다. 김시양 여종 역할입니다. 친정 빚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 몰래 영월행 일기를 조당전에게 팝니다. 그 사실을 들켜 일기를 다시 찾으려 하고 역할놀이를 하자는 조당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김시향은 자유를 함께 찾아보자는 조당전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자유보다는 현실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여종은 현실의 김시향과 거의 동일하고요. 현실의 김시향보다 영월로 가게 되면 더 활달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지금 이 김시향은 현실에서는 남편의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윤문지는 세조 역할을 하는데요. 고문서 동호회 회장입니다. 회원의 의견을 잘 조율할 줄 알며 고문, 유물 등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왕으로서 연문지는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단종에 대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며 끝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조가 단종을 보필해서 역할을 했으면 우리 역사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당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왕권이 좀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천필, 신숙주 역할입니다. 조당전에 대해 우호적이고 단종의 시대, 신숙주죠. 단종의 시대에도 은근파로 단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강경파인 이동기 한명회와는 계속된 대립을 보입니다. 이 한명회는 예종의 태정태시 문단세 예성, 예종의 장인이기도 하면서 또 성종의 장인이기도 했죠. 딸을 뭐 이렇게 두 명의 왕비로 보냈고요. 근데 결국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영산군 시절에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요즘 그 지금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러니까 신숙주는 세종 때 한글을 만들었던 학자로 종에게까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미천한 신분인 종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끝까지 감싸주고 한 번 한 약속은 신의를 지킨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뭐 숙주나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신숙주는 사실 세종의 명을 받았죠. 그 세종의 문종의 명을 받았습니까? 명을 받아서 관종을 지켜달라는 그런 명을 받았는데도 배반을 했죠. 이동기는 한 명의 역할인데요. 예전 고문서를 비싼 값에 샀으나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 후로 고문서의 진위 여부에 비관적이고 객관적으로도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인정하는 신중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한명회는 강경파 인물로 단종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신숙주와 대비되며 말과 행동을 중히 여기는 인물입니다. 신숙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고 한명회는 그런 역할을 못했죠. 이른바 이제 두뇌전이 굉장히 빨랐고 현실 판단이 빠르고 그런 역할에서 세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고 많은 것을 또 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고서적의 주인이며 김시향의 남편입니다. 남편보다 주인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권위적이며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영월일기를 김시향이 돈이 없어서 팔았는데 그걸 다시 가져오라고 독촉을 하죠. 극중에서 인물로 등장하지 않지만 뒤에서 김시향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건 전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은행 일기는 제가 본문은 자세히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정리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철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은행 일기의 기능입니다. 과거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고 조당자는 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영은행 일기를 재현하자고 김시향에게 요청합니다. 현실의 인물들이 내용을 재현하는 영은행 일기는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 제1장입니다. 고서적 연구 동호회 회원인 조당전은 신숙주의 하인이 있었다는 영월행 일기를 김시향을 통해 샀습니다. 회장 연문지의 결정으로 체조 역할을 하죠.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이동기의 주장으로 이동기는 한 명의 역할을 하죠. 화학 처리를 위해 진품 여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장은 남편 몰래 조당전에게 영월행 일기를 팔았던 김시향이 두려움에 떨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조당전은 영월행 일기가 진품인 것을 알았지만 김시향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김시향의 남편이 독재자 역할을 하죠. 3장입니다. 조당전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제안합니다. 당나귀 모형을 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갑니다. 김시향과 한 명의 여종이 되고 김시향은 한 명의 여종이 되고 조당전은 신숙주의 남종이 된 둘은 야집에서 무표정한 소년 형상을 만납니다. 단종이죠. 4장은 회원들이 모여 영월행 일기를 검증하기 위해 세조실록과 해안지록 세조실록은 진짜 있지만 해안지록 영월행 일기는 진짜 있는 책은 아닙니다. 검토합니다. 회원들이 세조 연문지와 한 명의 이동기, 신숙주, 부천필의 역할을 맡습니다. 단종의 무표정을 해석할 수 없던 세조는 다시 영월로 사람을 보내라 합니다. 5장입니다. 김시향과 조당전은
두 번째 영월행을 떠나는데 김씨양 남편의 감시로 그 상황이 발각되고 남편은 대화를 도청합니다. 남성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슬픈 표정의 소년 행성을 만납니다. 6장 세조실록과 해안지록의 내용을 가지고 배우들이 역할을 나누어 연기를 합니다. 한 명에는 노상군의 슬픈 표정을 반역죄로 벌하라 하고 신숙주는 재앙의 위험을 지키며 슬픈 표정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세조는 결정을 미루고 세 번째 명령을 명합니다. 7장입니다. 조당전은 남종과 하나가 되는 악몽을 꾸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좌절이죠. 영월에 도착한 남종과 여종은 웃음을 되찾은 소년 형상과 마주합니다. 소년 형상은 웃으며 자신은 왕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전해 듣고 한 명에는 웃는 노상군을 처형하려고 하고 신숙주는 웃는 얼굴이야말로 왕자에 대한 욕망을 버린 증거라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세조는 웃는 얼굴만큼은 견딜 수 없으니 노상군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명합니다. 8장입니다. 일기의 뒷부분에서 자유로워진 남종은 기쁜 얼굴로 여종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종은 불안한 자유 대신 속박의 안정을 택하면서 그에게 웃음을 거두라고 하고요. 조당자는 김시향에게 자유를 권하지만 김시향은 자유보다 안전한 목숨을 택합니다. 조당자는 김시향에게 일기의 공백을 함께 쓰자고 하고 남편의 전화를 받은 김시향은 영월행 일기를 집어 들고 나갑니다. 김시향은 500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 조당전이 당나귀 고삐를 잡고 서 있는 채로 막이 내립니다. 자, 해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극중극의 이중적 구조입니다. 외부국은 현재 조당전의 집이고요. 자, 조당전을 비롯한 고서적 동우의 회원들과 김시향이 영월행 일기를 재현합니다. 내부국은 500여 년 전 조정과 영월, 단종의 표정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세조는 단종의 웃는 표정을 참지 못하고 사약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감상하기는 앞부분의 설명이 충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바로 정리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넘어갔지만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갈래는 극문화, 희곡, 장막극입니다. 성격은 역사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여기 보면 뭐 소년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단종을 상징하고 이런 게 있죠. 또 슬픈 표정, 무표정, 기쁜 표정 이런 것들도 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비판적입니다. 주제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과 좌절, 자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보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세상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지 않습니까? 뭐 선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혼란스럽죠. 역사적 사실의 재현을 통한 진정한 자유 추구입니다. 특징입니다. 조선시대와 현재를 극중국의 형태로 교차시키는 구조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과거의 동시 등장으로 과거 현재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고요. 역사적 시간과 현실의 시간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역사의 순환과 현재도 비슷한 시간이 반복됨을 보여줍니다. 과거 공간과 현재의 시간이 넘나드는 구조로 역사적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극중 인물들이 옛 인물의 역할을 하면서 역사 속 인물들과 관련됩니다.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김시향의 남편은 아내를 통제하는 지배자의 모습입니다. 대사를 통해 극문학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사건이 진행되고 인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한 명에는 노상군의 처형을 주장하고 신숙주는 노상군을 살려줄 것을 주장하여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생략한 본문은 블로그에 다 있고 파일에도 다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